이게 수익이 잡히는 건가요? 아, 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동입니다. 유튜버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유튜브로 수익을 보신 분들, 수익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알아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금을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금액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낼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말순의 권순환 회계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 천덩이님과 함께 유튜버 세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마침 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인데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맞죠? 그냥 과정이죠.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과정 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 기간이긴 하지만 종합소득세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모든 개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쵸. 비단 이제 유튜버 분들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유튜버 분들이 이제 신종 업종이다 보니까 이게 잘 개념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또 금액이 적으신 분들이 또 많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게 1년 동안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2월 연말정산으로 다 하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거예요. 5월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그냥 종합소득세 똑같습니다. 신고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튜버분들도. 이걸 번 돈을 다 신고하시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쉽게 말하는 수익. 그에 대응하는 당연히 비용도 있을 거예요. 수익에서 이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인 거고, 그러면 이제 유튜버 분들이 이 수익이 좀 애매해요. 되게 다양하게 다양해요. 수익이 다 다양해요. 발생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집계를 해야 되는지, 이 수익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비용이잖아요. 또 어떤 게 비용처리 되고 이걸 비용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이제 비용이 많아야지 소득이 줄어들고 종합소득세가 적게 나올 거니까. 세금을 적게 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비용을 많이 떨어야지. 이 두 가지랑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세금이 좀 나오긴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가세, 네, 부가세, 그리고 뭐 들어보셨지는 모르겠는데 원천세. 원천세, 네, 네, 맞아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그냥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핵심 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버 분들은 수익 구조가 크게 나누자 그러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애드센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영상을 보시면 앞뒤로 광고가 광고 붙잖아요. 엄청 붙죠, 네. 그거를 봤을 때 30초 이상 그리고 스킵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유튜버들한테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애드센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외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돈이.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주가 이제 의뢰를 했을 때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 본인들의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홍보를 해달라, 아니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영상에서 다뤄달라, 광고주가 유튜버들한테 주는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버로서 파생되는 수익이 있어요.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 강연을 나간다든지 방송 출연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의뢰한 곳에서 저희한테 이제 주는 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유튜브 분들의 수익은 애드센스에서 지급받는 거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렇죠. 수익이긴 아마 하니까. 대부분의 수익일 건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튜버 분들이 흔히 말하는 MCN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MCN이라고 해서 이제 멀티채널 네트워크, 한글로 다중채널 네트워크를 변형을 하는데 한글로 얘기해도 무슨 똑같아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러면 MCN은 쉽게 말하면 유튜버 분들의 연예기획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샌드박스, 네네, 많이 그런, 들어보셨죠. 샌드박스 다이아.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MCN 소속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먼저 광고주가 유튜버한테 광고비를 지겠죠. 그러면 유튜브가 이 유튜버들과의 광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예요. 유튜브와 유튜버들이 나오는 그게 애드센스인 거죠. 그렇죠. 그게 애드센스예요. 그래서 이게 MCN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은 먼저 이거를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튜브와 MCN이 나눠 가져요. 이거를 MCN과 유튜버 분들이 소속된 이걸 또 나눠 갖는 구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PPL 블렌디드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MCN 소속되어 계신 분들은 먼저 MCN한테 가서 또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고, 이제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광고주와 이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바로 본인이 100% 수익을 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수익 구조가 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가지고 좀 복잡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개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는 건지 돈을 받는 그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유튜버 분들이 MCN에 소속되어 있냐 아니냐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 가지 고려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들 사업자 등록을 했나 안 했냐. 천동희님 2 곱하기 2는 경우 수가 몇 가지죠? 2 곱하기 2요? 네 가지? 네 가지죠. 갑자기 계산이 안 돼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고 이걸 어떻게 지급받던 결국에는 본인이 받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면 MCN에 소속되어 있으면 어차피 MCN 회사랑 뭐 광고주든 구글이랑 걔네들끼리 그냥 이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MCN에서 주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MCN에서 저한테 돈을 줄 때 어떤 형식으로 돈을 주게 되는 건지? 그냥 MCN에 소속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은 그 MCN과 거래를 하는 사업자예요. 네, 그쵸.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는 이 세금 계산서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제 부가세 개념이 나와요. 네네네.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업자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뭐 MCN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네. 10% 부가세를 얹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 분이 MCN한테 세금 계산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내가 돈을 받을 받았으니까 사람이니까. 100원을 받았으면 100원을 받아야 되면은 부가세 10% 붙여가지고 110원을 110원으로. 받고 세금 계산 끊어주고. 이게 아마 제일 심플한 케이스인 것 같고 이게 이제 MCN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쵸. 이분들은 이제 흔히 말하면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 프리랜서. 프리랜서 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3.3% 떼고 받는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이 이제 그 세금 계산서를 그렇죠, 그렇죠. 발급을 네.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원천세를 그렇죠.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원천 진술 당한다. 네. 그렇게 3.3 떼고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MCN과 이제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러면 MCN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기는 한데 네. 훨씬 숫자가 많을 거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한 분이랑 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이랑 이렇게 나눠서 좀 다르게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개인 네. 유튜버인데 사업자 개인 등록을 유튜버. 했어요. 네. 자, 이분들은 MCN 소속이 안 되니까 본인이 구글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게 돼요. 요거는 사실은 구글은 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하긴 한데 수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그렇죠. 사람인 거예요? 본인이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서비스를 구글한테 제공해 주는 거니까 외국으로 그냥 수출하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네네. 수출에는 그 부가세가 안 붙어요. 영세율이라고 네네. 해가지고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부가세는 내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뭐 뒤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기가 사업하면서 이제 비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매입세액을 하는 건데 매입세액 그걸 오히려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어려워진다. 어려워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신 구글과 거래하는 거는 영세율이어서 부가세는 안 붙는다. 구글에서 저한테 수익을 줄 때는 그냥 그대로 주는데 부가세 안 붙여서 그건 그냥 다 본인 거예요. 본인 건데 이제 MCN에 소속이 안 돼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구글과 거래를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PPL 이런 걸로 국내 기업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세무계산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죠, 이제 금액을 받으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유튜버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똑같이 그러면 내가 광고를 받았어요. PPL이나 뭐 브랜디드 콘텐츠 이런 거를 광고를 받으면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3.3% 떼고 받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구글 애드센스로 그러니까 광고를 봐가지고 들어오는 네네. 수익은 그냥 맞습니다. 들어오는 네. 대로 그냥 사업자 등록 안 하셨으니까 부가세 신고도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네. 이거는 어쨌든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종합세제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래가 양면성이 있어요. 결국에는 나의 소득은 상대방의 비용이에요. 그쵸. 상대방은 나에게 돈을 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의 비용은 상대방의 소득이에요. 나의 비용은 상대방의 소득 그쵸? 네. 내가 네. 돈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PPL 광고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PPL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돈을 줬어요. PPL 광고주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처리해야죠. 비용 처리하고 싶죠. 근데 이거를 돈을 주면서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세무계산 주고받으면 되는 거고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 안 했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3.3% 원천징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친구한테 100원을 줄 때 3.3% 떼고 지급을 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부세청에 신고를 했어.
그리고 3.3%는 내가 갖고 있다가 대신 납부하는 원천세인 거고 이렇게 하면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거 100원을 비용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비용이니까 나의 소득이 되는 거죠. 신고 들어가서 이제 국세청은 내가 100원을 벌었다는 걸 알고 알고 네. 국세청에 조회하면 다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33,000원을 소득세로 그럼 이미 낸 거잖아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차피 제가 소득세를 냈는데 그거를 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 3.3%는 그냥 임의로 뗀 거예요. 임의로. 법에서 그냥 너 100원 줄 때 3.3%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세금이고 이걸 뗐다고 모든 세금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내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 3.3%는 그냥 미리 뗀 세금이에요. 미리 그냥 뗀 세금. 미리 얼마가 뗀 세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 너는 소득이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정산해봤는데 3.3% 뗀 게 더 많아. 그럼 환급 받는 거고 더 내야 돼. 그러면 5월에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저는. 네네.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어차피 뭐 통장도 다 법인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좀 편하신 대로 그냥 비용을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3.3%를 떼고 받기도 했었는데 네. 한 번은 8.8%를 떼고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건 뭐예요? 100원을 그냥 제가 계속 이제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100원을 지급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던 건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네. 100원을 받을 때 110원을 받고 세금계산 끊어주는 거고 그리고 3.3%는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3.3원을 떼고 받는 거예요. 8.8% 떼는 거는 이거는 기타 소득이라는 건데 기타 소득. 좀 어려워지죠. 뭐가 이렇게 많지?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 기타 소득으로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소득으로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다 다르네요. 원칙적으로 법에 다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나는 100원을 번 거예요. 나는 100원 번 거예요? 100원 번 건데 주님 입장에서 편하게 그냥 준 거예요. 그럼 제가 3.3%를 떼고 받던 8.8%를 떼고 받던 나중에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게 다 합쳐져서 똑같이 100원을 번 거는 똑같은 거죠? 이게 또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기타 소득은 금액에 따라 안 할랜다. 거겠네요. 근데 뭐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세무계산을 요청하는 게 편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를 세무계산 주고받는 게 거래를 관리하기가 되게 쉬워요. 회계사님은 수익 언제쯤 받으실까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채널이 개설된 지 지금 3개월쯤이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뭐 구글이 돈은 주고 있진 않은데 영상 진짜 많이 올렸던데 회계사님들이 세 분이 다 잘생겼어요. 이용해 오해를 주셔서 드릴 수 감사합니다. 안녕히 저는 가십시오. 어차피 책임질 일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수습은 알아서 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보통 이제 문제는 구글에서 나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이제 본 게임이죠. 네, 이제. 광고주가 주는 돈은 어차피 제가 신고를 해야 되는 돈이고 물론 구글에서 저한테 주는 돈도 신고를 해야 하겠지만 네. 이게 외화 통장으로 달러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원화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이게 수익이 잡히는 건가요? 잡힌다는 개념이 좀 애매한데 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라든지 3.3% 이제 원천세를 거래한 것들 모든 거래가 이제 국세청에 신고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5월에 이제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이제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너 이 네. 정도 벌었구나. 그러니까 신고해 날아오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과 직접 거래라는 경우잖아요. 네, 그냥 계좌이체 받는 거니까 사실상은 맞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사실은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는 모두가 신고 대목이에요. 네, 내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몰라요. 이거 좋은 일. 이거 중요한 얘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감이 좀 세서 그렇지 탈세죠. $10,000 금액 기준으로 뭐 이게 주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는데 탈세죠. 근데 국세청은 당장 파악이 안 되는데 당연히 국세청도 바보도 아니고 다 알고 있죠. 구글에서 저한테 주는 돈은 뭐 원천세를 떼고 주는 것도 아니죠. 아니고 네네. 뭐 부가세를 얹혀서 주는 것도 아니죠. 아니니까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국세청이 자동으로 추적이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국세청은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화 이제 $10,000 이상 수익이 생기게 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준이 네.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네. 인당 이제 이 연간 기준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게 이제 $10,000가 넘게 되면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알고는 있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네가 구글과 거래를 해서 이 정도는 버는구나. 그럼 그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그 종합소득세 때 용지 안 날라와요? 그건 안 날아와요. 아. 그냥 국세청 알고만 있는데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유명 유튜버 분들 뭐 세무조사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종합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죠. 너 세금 안 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왜냐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언제 칼을 빼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세청이 최근에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유튜버 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 아, 그쵸. 네, 그래서- 요즘에 기사들 많이 그렇죠, 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세부적인 외환 거래도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0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기준은 $10,000라고 음. 정해놓긴 했지만 $10,000 네. 이하여도 음. 어쨌든 알 탈세인 수가 거예요. 있다. 뭐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탈세죠. 그러면은 이 $10,000가 주변에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통장에 달러로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환전을 하지 않으면 네. 이 $10,000 기준에서 제외가 된다. 음. 내가 환전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어떻게 아, 생각하시는지. 그 $10,000 기준이 그 송금 기준이에요. 송금 기준이죠. 그러니까 환전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제 내가 돈을 받았으면 국세청에 이제 통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순간은 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은 이제 국세청에 알고 있다. 통보가 된다. 알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섭군요. 아니, 뭐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 저는 어차피 뭐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오해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 혹은 이제 내가 잘 몰라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이제 음.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금액들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쉽게 생각해서 본인이 1년 동안 번 거는 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체 받은 돈은 다 신고를 하는. 그렇죠. 이제 계속 얘기 드렸지만 국내에서 거래하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3.3% 떼고 받는 거 네.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 100%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얘기 나오신 것처럼 에세스로 지급받는 것도 국세청이 모를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본인한테는 소득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모아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원도 빠짐없이. 뭐 이런 정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소득이 진짜 작으신 분들도 네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분들은 뭔가 면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없나요? 네, 그 종합소득세는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뭐 세금을 안 내는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금액이 적으면 세율이 낮잖아요. 소득에서 비용을 뺀 거에서 뭐 또 있잖아요. 뭐 소득공제니 해가지고 인적공제 해가지고 아, 소득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그 근로자랑 똑같아요. 이제 인적공제 뭐 150만 원 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이제 다 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금액이 엄청 적으신 분들은 그런 거 다 계산하면 세금이 진짜 안 나올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긴 하겠네요. 공제들이 있으니 기본 공제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한번 계산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세금을 면제시켜주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고. 대신 뭐 국세청에 관심이 없겠죠. 네. 아, 관심이 없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웬만하면 먹으러 안 하겠는데 사람들 좀 너무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